여러분들 때문에 자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어저께 얘기 말씀을 들었을 때 한문은 이 상형 문자와 뜻 글자 이런 게 다 뜻과 또 그 모양이 나타내는 실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양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문을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참 칭찬을 들었던 한문이 하나 있어서 저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효라는 글자인데 처음에 시험 봐갖고 틀렸어요 이거를.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왔는데 제가 이걸 맞히니까 선생님이 한 번 틀렸던 거를 맞췄다고 참 칭찬해 주신 그런 글이에요. 그런 글씨예요. 그게 뭐냐면 불고기 할 때 이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화자 앞에 토자가 3개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렵죠. 제가 이거는 뭐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가 글씨가 고기 육자만 들어가면 효육 불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 효자를 왜 했냐면 효는 불에다가 데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화가 있어요. 근데 한문은 형상학적으로 생겼단 말이야 물건. 그러니까 흙으로 된 거, 흙으로 만든 여러 가지 흙 위에 이거는 여러분들 볼 때 이런 산 같은 게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흙을 놔두고 불을 지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육자 있잖아요, 육자. 고기를 올려놓으면 이게 불고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한문이 유래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런 모양을 나타낸 것도 많고, 그죠? 그 뜻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뜻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더불어서 쉬운 글자 가지고 왜 그 글자가 됐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씨 갖고 하겠어요. 성씨.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이씨. 그러면 나무. 이씨는 나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 나무 밑에 사니까 너는 이씨로 해라. 숲속에 사는 사람. 숲속에 나무 두기잖아. 숲을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무가 많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임시로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성씨가 진짜로. 자, 여러분들 제가 손씨예요. 그러면 손씨는 뭘까요? 진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자, 아들 자자에 원래는 저희가 쓸 때 그냥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쓰지만 진짜 잘 쓰면은 이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이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어진다. 계속 길게 이어진다는 뜻이야 이게. 계자, 계승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승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수명이 긴 사람들이야. 너는 오래 사니까 이게 연결되고 길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래 사는 사람, 손씨예요. 저희 집이 90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90 넘어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 어머니도 94살이야. 물론 저희 어머니는 김씨지만 그래도 손씨에 왔으니까 오래 살아요 저희가. 손씨가. 그래서 딴 사람보다 오래 사니까 니네는 손씨로 해라.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래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랄까요? 전씨 같은 경우는 니네는 바스지라니까 이래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왕씨가 도망가면서 나는 왕씨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골프에다가 2개 그러니까 전씨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옛날부터 내려온 성씨들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자기 모양 이런 걸로 성씨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성이 있나요 또? 김씨요? 예, 김씨도
산 아래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김씨예요. 보세요. 자, 김 얘기가 나왔어요. 김이. 여러분 여기 부산 사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으면 뭘까요? 이게 부자잖아요. 이게 부자예요. 그럼 부자가 뭘까요? 이게 쇠잖아요. 쇠로 된 거에 손잡이가 있어요. 예, 이게 부예요. 양동이라는 뜻이에요. 양동이. 그러니까 부산 가면 옛날에 모르긴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뒤집어 놓던 산이 많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실제로 이거는 쇠 그릇에 손잡이가 있는 게 부자거든요. 저희 손씨는 당연히 중국에서 온 성씨니까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처음에 생겼던 성씨는 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문을 알면 그 아이한테 야 너는 나무 밑에서 있었던 남자니까 이렇게 이씨고 우리 조상은 이런 사람이야. 박 씨는 나무 옆에 점을 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너는 우리 조상이 아마 옛날 골적에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우스갯소리 하면서 가리키면 박 씨는 박자 같은 거는 죽었다 깨도 안 잊어버리죠. 그 아이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문은 당연히 상형문자죠. 상형문자의 뜻글자가 되는 거예요. 뜻글자. 우리나라 글자는 뜻이 없어요. 다 형성이 돼갖고 단어가 돼야 뜻이 형성되는 건데 얘네는 뜻이 있어요. 한문을 배워야 되는 건 한문이 우리 한글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혼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어렸을 때는 몰랐죠. 전혀. 근데 제가 26인가에 일본을 처음 갔어요. 놀러. 근데 일본어를 모를 때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수담으로 얘기가 돼요. 수담으로. 수담 아시죠? 수담. 이 글씨를 써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간판을 50% 정도는 저 가게는 뭐를 파는 가게다. 저 가게는 어떤 가게다. 라는 거를 다 알겠다니까요. 그게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도. 여러분들이 획수를 잘 써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왕자입니다. 자, 왕자를 쓰는 건 저도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렇게 썼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할 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것도 맞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느 게 맞냐 하려면 옛날 초서를 보면 알죠. 옛날 초서에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초서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획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획순이. 이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한테 한문의 유래부터 그 모양이 나타내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